인간의 영혼은 무한하다. 그 가능성은 끝이 없다. 칼 구스타프 융. 무한하다고 했습니다. 끝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스스로에게 끝을 그어왔습니다. 하나. 조용해진 삶. 어느 날부터 하루가 조용해졌습니다. 예전엔 늘 뭔가 있었습니다. 아이들 소리, 직장 동료들 목소리, 퇴근 후 한잔하자는 전화, 주말엔 어디 간다는 약속.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집안이 조용합니다. 창밖 소리만 들립니다. 커피 한 잔 마시고 TV를 켜는데 그게 하루의 시작입니다. 사람을 만나는 일이 줄었습니다. 모임에 나가도 예전처럼 말이 술술 나오지 않습니다. 빠르게 흘러가는 대화 속에서 끼어들 타이밍을 놓치고 그냥 듣고만 있다가 돌아옵니다. 집에 오면 괜히 피곤합니다. 몸이 피곤한 게 아니라 마음이 피곤합니다. 내가 거기서 왜 그랬을까? 그냥 있을 걸 그랬나? 그런 생각이 꼬리를 뭅니다. 말수가 줄었습니다. 전화도 먼저 하기가 꺼려집니다. 괜히 폐가 될 것 같고 바쁠 것 같고 내 이야기가 지루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혼자 있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처음엔 그 조용함이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졌습니다. 익숙해졌다는 게 편해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냥 그게 일상이 됐다는 뜻입니다. 둘. 사람들이 하는 생각. 그 조용한 시간 속에서 사람들은 저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더 준비가 됐을 때 해야지.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아. 조금 더 알고 나서 시작하자. 새로운 걸 배우고 싶은데 이 나이에 무슨 하고 싶은 게 생겼는데 지금 시작해서 뭐가 되겠어. 누군가에게 연락하고 싶은데 괜히 부담 주는 거 아닐까? 그렇게 미룹니다. 그렇게 참습니다. 그렇게 지나갑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패턴이 강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일단 해봤습니다. 틀려도 다시 하면 됐습니다. 실패해도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뭔가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따집니다. 이게 될까? 내가 할 수 있을까? 지금에서 의미가 있을까? 따지다 보면 대부분 안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신중한 것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솔직히 들여다보면 신중한 게 아니라 두려운 겁니다. 실패가 두렵고 시작이 두렵고 혹시 또 안 될까봐 두려운 겁니다. 그 두려움을 준비 부족이라는 말로 포장한 겁니다. 때가 아직 아니다라는 말로 합리화한 겁니다. 그렇게 기회가 지나갑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갑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납니다. 셋. 하지만 융이 한 말을 다시 들어봅니다. 인간의 영혼은 무한하다. 무한하다는 건 어떤 뜻일까요? 끝이 없다는 뜻입니다. 바닥이 없다는 뜻입니다. 다 썼다고 생각했는데 또 나온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나이를 먹으면서 스스로에게 바닥을 만듭니다. 나는 여기까지야. 이게 내 한계야. 이 나이엔 이 정도지. 그 선을 스스로 긋습니다. 아무도 그어주지 않은 선을 스스로 긋고 그 안에 들어앉습니다. 그런데 융은 말합니다. 그 선은 없다고. 영혼에는 바닥이 없다고. 가능성은 지금 이 순간에도 끝나지 않았다고. 넷. 왜 우리는 놓치는가?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 말을 들으면서도 실감하지 못하는 걸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기 때문입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무릎이 아프고 눈이 침침하고 기억이 가끔 흐릿합니다. 그 몸의 변화를 보면서 나는 이제 줄어드는 중이다 라고 느낍니다. 몸이 줄어드니까 마음도 줄어드는 줄 압니다. 체력이 예전 같지 않으니까 가능성도 예전 같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융이 말한 건 몸이 아니었습니다. 영혼이었습니다. 몸과 영혼은 다릅니다. 몸은 나이를 먹습니다.
하지만 영혼은 나이를 먹지 않습니다. 80세의 할머니가 처음 그림을 배우기 시작해서 90세에 전시회를 엽니다. 그게 실화입니다. 몸은 80년을 살았지만 영혼은 그날 처음 시작한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꾸 젊은 시절과 비교합니다. 예전엔 이랬는데, 그때는 저랬는데, 그 비교가 현재를 작게 만듭니다. 지금의 내가 과거의 나보다 못하다고 느끼는 순간 가능성도 함께 작아집니다. 그런데 지금의 내가 과거의 나와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의 나는 과거의 나와 다른 사람입니다. 더 많이 겪었고, 더 많이 잃어봤고, 더 많이 버텨온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맞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와 똑같은 가능성이 아니라 지금 이 나이에만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5. 늦게 깨닫는 이유. 사람들은 대부분 이 사실을 늦게 깨닫습니다. 왜 늦게 깨달을까요? 바쁘게 살 때는 이런 생각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일하고 아이 키우고 부모 봉양하고 집 걱정하고 그렇게 살다 보면 나를 들여다볼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조용해진 지금, 혼자 있는 지금, 그 시간이 생겼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조용함을 공허함으로 느낍니다. 할 게 없다.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게 맞는 건가? 그런데 사실 그 조용함은 공허함이 아닙니다. 드디어 나를 들여다볼 수 있는 공간이 생긴 겁니다. 바쁠 때는 몰랐습니다.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지금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융이 말한 무한함의 시작입니다. 요란하게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조용히 나를 들여다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6. 현실 장면들. 실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한 분이 있었습니다. 65에 퇴직을 했습니다. 30년을 같은 회사에 다녔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퇴직 후 1년은 그냥 쉬었습니다. 처음엔 좋았습니다. 나중엔 무기력해졌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뭐라도 해봐요. 그 말이 싫었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이 나이에. 그러다가 어느 날 손자가 그림을 그리는 걸 봤습니다. 옆에 앉아서 같이 봤습니다. 손자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도 그려봐요. 별 생각 없이 그렸습니다. 못 그렸습니다. 손자가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기분 나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또 그렸습니다. 그 다음 날도 그렸습니다. 6개월 후에 작은 그림 모임에 나갔습니다. 1년 후에 지역 전시회에 작품을 냈습니다. 그분이 말했습니다. 이게 내 안에 있는 줄 몰랐다.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꺼내지 않았을 뿐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한 여성분이 있었습니다. 62이었습니다. 아이들 다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그게 삶의 전부였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말했습니다. 우리 영어 배우러 가자. 웃었습니다. 내가 무슨 영어야? 그런데 친구가 계속 끌었습니다. 할 수 없이 따라갔습니다. 처음엔 창피했습니다.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알파벳부터 다시 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간단한 문장을 쓸 수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에게 길을 알려줬습니다. 그분이 나중에 했던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내가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그냥 해봤는데 그 말이 전부입니다. 또 하나입니다. 70이 넘은 분이 처음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살면서 겪은 것들을 노트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혼자만 봤습니다. 그러다 딸이 봤습니다. 딸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거 좋은데요? 온라인에 올렸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위로가 됐어요. 그분이 말했습니다. 이 나이에 내 글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줄 몰랐어요.
됩니다. 됩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됩니다. 7. 지나친 기회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기회를 지나쳤습니다. 하고 싶었는데 참은 것들, 해보고 싶었는데 미룬 것들, 연락하고 싶었는데 안 한 사람들, 그게 후회로 남습니다. 그때 했으면 어땠을까? 그 사람한테 연락을 했으면 어땠을까? 그런데 그 후회를 붙들고 있으면 지금도 똑같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지금도 미루고, 지금도 참고, 지금도 지나치게 됩니다. 융의 말은 그 후회에 대한 답이기도 합니다. 영혼은 무한합니다. 과거에 지나친 기회가 있어도 지금 새로운 기회가 생깁니다. 영혼에는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이미 늦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다만 지금 안 하면 그 기회도 지나갈 뿐입니다. 8. 선택의 순간. 오늘도 작은 선택들이 있습니다. 연락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해보고 싶은 게 있습니까? 배우고 싶은 게 있습니까? 그 순간에 2가지 목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는 말합니다. 지금은 아니야. 좀 더 준비하고. 다른 하나는 말합니다. 그냥 해봐. 그 2 목소리 중에 어느 쪽을 따를지 매 순간 선택하게 됩니다. 그 선택이 쌓입니다. 지금은 아니야를 반복하면 삶이 점점 좁아집니다. 그냥 해봐를 한 번씩 따르면 삶이 조금씩 넓어집니다. 융이 말한 무한한 가능성은 거창한 데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 작은 선택 하나에서 시작합니다. 9. 깨달음.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혼이 무한하다는 건 뭔가 대단한 걸 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전시회를 열어야 한다거나 책을 써야 한다거나 유명해져야 한다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모르는 걸 하나 물어보는 것, 오랫동안 연락 못했던 사람에게 문자 한 통 보내는 것, 늘 지나쳤던 길을 오늘은 천천히 걸어보는 것, 그게 가능성을 여는 겁니다. 영혼은 닫아두면 줄어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열어두면 다시 살아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닫고 싶어집니다. 상처받기 싫고, 실패하기 싫고, 창피당하기 싫으니까. 그런데 닫으면 닫을수록 스스로 만든 그 벽 안에서 점점 작아집니다. 조금만 열어도 됩니다. 활짝 열 필요 없습니다. 조금만. 그 조금이 시작입니다. 10. 충분히 살아온 시간. 살아온 시간이 깁니다. 기쁜 날도 있었고, 힘든 날도 있었고, 잃어버린 것들도 있고, 버텨낸 것들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게 지금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그 시간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생긴 것들이 있습니다. 웬만한 일에 흔들리지 않는 것, 사람을 볼 줄 아는 눈, 말하지 않아도 느끼는 감각, 버텨본 사람만 아는 조용한 힘, 그게 지금 가진 것들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아무리 빠르고 아무리 많이 알아도 이건 가질 수 없습니다. 살아봐야 생기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지금 새로운 가능성이 얹힙니다. 오래 살아온 경험 위에 지금 처음 열어보는 무언가가 더해질 때 그게 이 나이에만 가능한 것이 됩니다. 11. 마무리. 융의 말을 다시 한번 가져옵니다. 인간의 영혼은 무한하다. 그 가능성은 끝이 없다. 이 말을 듣고 나는 아직 멀었어 라고 느끼지 않아도 됩니다. 이 말을 듣고 나도 뭔가 대단한 걸 해야 하나라고 부담 갖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 정말 끝납니다.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한 계속됩니다. 오늘 딱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내 안에는 아직 꺼내지 않은 것들이 있다. 그 생각 하나가 내일 아침을 조금 다르게 만들어줄 겁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 어딘가에 닿았다면 다음 이야기에서 또 이어가겠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같이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그 시간을 함께하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십시오.